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6070대 분들이 겪고 있는 혼자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점심때도 혼자 밥을 먹고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어도 괜찮을까?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만 남겨진 것 같아. 혼자라는 느낌은 참 무겁고 때로는 삶을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곧 6070세대가 맞닥뜨릴 현실과 그 위험,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회복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세대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부터 살펴볼게요. 연금이나 집이 있어도 외로움과 고립은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60대, 70대가 곧 맞닥뜨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매달 나오는 금액만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취미나 여가 활동까지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점점 현실과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아껴 써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생활합니다. 두 번째, 집이 있어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집이란 단지 머무는 공간일 뿐,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정서적 교류가 없다면 그저 고립된 공간일 뿐이죠. 이런 외로움은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기 쉽다는 현실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옆 동네 친구와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결국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연금이나 집만으로는 노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과 몸이 함께 지쳐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만 있어도 부족하고 집이 있어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이런 외로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심리적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오늘 하루도 혼자 보내야 하나? 누가 나를 생각해 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지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초조함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의 피로가 쌓이고 삶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신 경우
활동량이 줄고 식사와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면서 체력과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 사례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67세 김모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잠도 잘 못 자고 체중도 줄고 우울감까지 겹쳤어요. 하지만 하루 10분씩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조금씩 주변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마음도 안정되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건강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동할 이유가 생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외로움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이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전화나 카톡 같은 소통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친구에게 하루 한 줄, 오늘 잘 지냈어? 날씨가 좋네요. 산책은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안부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좋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친구와의 연결감이 점점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독서 모임, 취미 교실, 걷기 모임 같은 소규모 모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불편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작은 모임에서 한두 명이라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연결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도 잊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주 1회 정도 안부를 묻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뭐하고 지내?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소통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 한 번 짧게라도 연락하는 것, 주 1회 모임에 나가는 것, 손주에게 한 번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연결 만들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건강 회복이에요. 사실 아무리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모임에 나가도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작은 기록이 쌓이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감사한 순간을 찾는 습관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처음엔 명상이라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가벼운 운동도 좋아요. 무엇이든 좋으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집중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68세 박모 씨는 하루에 5분씩 감사일기를 쓰고 주 2회 동네 걷기 모임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처음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심하게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줄 감사일기, 5분 명상, 주 2에서 3회 취미 활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속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도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회복의 3단계, 신체적 건강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동네를 10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만 이때 이웃과 인사하기를 함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단순한 인사 같지만 사람과의 연결감을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행동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목, 어깨, 팔, 다리 순서대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운동과 사회적 만남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이나 가벼운 체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만 어색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같은 취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최모 씨는 하루 15분 산책과 주 2회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모임에서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분도 밝아지고 외로움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죠. 중요한 포인트는 작게, 꾸준히 즐겁게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산책, 짧은 스트레칭, 주 1에서 2회 운동 모임. 이 정도만 시작해도 충분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변 60대, 70대 분들이 실제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김모 씨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던 김 씨는 친구와의 연락도 끊기고 가족과도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고 혼자 답답해했지만 하루 10분씩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갔죠. 몇 주가 지나자 친구와 카톡 대화가 늘어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돌아왔고 웃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이모 씨입니다. 손주와 연락이 거의 없던 이 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하루 5분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고민했지만 손주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 웃으며 들어주면서 정서적 연결감이 생겼고 삶의 활력까지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모 씨입니다. 주 2회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자 외로움과 우울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임이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60대, 70대 분들 중 2에서 3명이 비슷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마음과 몸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루 5분, 10분씩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가족과 소통하고 주 1에서 2회 취미 활동이나 산책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과 행복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하루 주 단위로 나누어서 조금씩 습관을 만들면 외로움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 단위 실천. 안부 연락 친구, 가족, 지인 중 한 명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안부 묻기. 감사일기 쓰기 하루 한 줄, 오늘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간단한 운동 10에서 15분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주 단위 실천. 모임 참여 동네 걷기 모임, 취미 모임, 동호회 활동 12회. 가족과 소통 주 1회 영상통화 또는 직접 만남. 취미 활동 확대 새로운 취미 시도, 기존 활동 꾸준히 이어가기.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루 1개, 이번 주는 주 1회 모임 참여처럼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꾸준함 하루 5분, 주 1회라도 지속적으로 실천. 즐거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선택. 연결감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에서 오늘 할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